대통령 후보를 한번 선택해보는 국민면접 2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김두관 후보,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10분간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A 버튼을 통해서 공감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 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국민면접관을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는 5극 이특 체제라고 해서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시로 개편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셨습니다. 이제 민주당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경남에서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하나 만드는데도 아주 힘듭니다. 메가시티라는 게 서울과 경쟁하는 정도의 자생력을 뜻하는 걸 텐데 5극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기후 문제, 환경, 교통 이런 모든 문제가 수도권 일국 중심주의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한국 사회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예를 들면 전라 내지 호남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 대구 경북 메가시티, 강원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5개 메가시티, 5극, 2특별도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재편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드린 질문은요.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재편한다라는 접근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여쭤보는 것은 네. 한국에서 서울의 인력에 경쟁할 만한 극이 5개나 나온다는 게 가능하냐, 이게 어떤 지역도 놓고 가지 말아야 되는 정치적인 화법일 뿐인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제가 참여정부에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가 입안해서 국회에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 유일하게 수도권의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참여정부의 미완을 가진 균형발전 정책하고 자치분권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이런 시스템으로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최근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집중이 훨씬 더 대한민국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제 2,600만의 지방의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일자리를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미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께서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도가 높으나 사회 갈등이 심한 법안에 대해서 한 1% 법안 국민투표제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국민 뒤에 숨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당이 과감하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고 특히 일부 종교계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잘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시고 또 국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그렇게 제시한 거고요. 어차피 5,200만이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걸 더 많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민투표제도 사장돼 있던 것을 제가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 때 직접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돼서 지금 오세훈 무상급식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어디에 둘지 군산에 둘지 경주에 둘지 이곳 청주 청운군도 3번 정도 주민투표에 부결됐지만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면 많이 발현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1% 법안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에게 큰형님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을 제가 수용하면서도
2012년에 우리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과도하게 공격을 했었고, 그 당시 또 경남도지사를 제가 중도 사퇴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 경남도민들에게 상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거의 8년 동안 도민들이 늘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제가 좀 감각이 무뎌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 또 대통령께 사죄한 적이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김우준 대표께서 직접 그렇게 사죄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다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경상도 버전을 한번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평소에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작년에 당의 요청으로 제가 당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았던 양산을에 간 것도 그런 어떻게 보면 답변은 요 정도. 그 국민 기본 자산제를 내놓으셨습니다. 20세에 6천만 원을 수령하는 제도인데요. 기본소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기본소득은 매월 그런 일정한 활동비를, 생활비를 보태주는 거고요. 기본자산은 이제 불평등을 극복하는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몫돈을 주는 거고 기본소득은 매월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가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라는 전제를 기본소득은 깔고 있습니다. 기술 때문에 그렇죠. 김두관 후보께서는 같은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그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요.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방직기계가 나오면서 방직 노동자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러라이트 운동이라고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는데, 저는 4차 산업 시대에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고 외단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들이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데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 통폐합 이슈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고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단일 한국국립대학교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동일한 졸업장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교육의 15%를 국공립이 하고 85%는 사립대학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을 가지 않고도 좋은 직장을 잡고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립공영지 대학도 충분하게 국가가 지원을 해서 소위 부산, 경남, 네. 울산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거기 생활하는 게 전혀 네.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기득권의 그 유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기득권의 저항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 여러 기득권이 있는데요. 아마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정당들이 기득권이 있지만 권력기관인 검찰, 국세청, 경찰, 국정원 이런 게 전통적인 권력기관이고, 새로운 권력기관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건데, 이런 권력기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 돌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그런 권력기관을 국민을 대신해 통제하는 기관까지 부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돌려줬는데, 실제는 그 국민의 군림하던 간성 궤도로 남아있고 대통령의 통제권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사태, 또 최재형 사태 이런 게 저는 생기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 5월 10일에 취임하는 차기 김두관 정부에서 성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후보님께서도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으로 이번 정부에서 활동하셨는데요. 네.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후보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또 특례시 제도라든지 지방정부의 인사재정권을 네. 많이 넘겨주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질문에 답해주신 우리 김두관 후보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무대 밑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